안녕하세요. 영동 상촌농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적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앞에 보이는 나무는 작은 묘 오래 심은 이제 사과나무예요. 이 가장자리에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에 올렸는데 이 가장자리에 수분서 역할도 하고 겸사겸사 이제 심었어요. 시나노 골드는 구하려고 그랬는데 몇 주 못 구해가지고 이 부사 사과나무를 올해 식재를 하고 봄에 바로 여기 주간을 절단을 해가지고 접목을 했어요. 시나노 골드 접수가 있어가지고 친구께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접목을 해서 이렇게 살렸어요. 그래서 한 30cm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요 위에는 아마 시나노 골드가 달릴 것 같고 밑에는 이제 부사가 달리고 그럴 거예요. 이제 재미삼아 그냥 가장자리라서 한번 해봤어요. 제가 적심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저는 식재 거리가 밀식, 그러니까 초밀식이 아니고 보통 저는 1.5m로 이렇게 식재를 해놨어요. 1.5m요. 3.8m에 1.5m. 그러다 보니까 적심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그냥 척지를 수평유인 해가지고 키우고 있어요. 그런 방법을 하는데, 그러다가도 이제 신초가 수세가 세서 너무 긴다든지 그럴 때는 저도 적심을 하긴 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적심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아요.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밀식가원, 그러니까 초밀식가원이라는 거는 보통 1m나 1m 안쪽으로 이제 심는 분들 1.2m 정도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초밀식을 재배를 하면은 이 척지 길이가 멀리 달아나면 안 되잖아요. 이 가지들이 보통 1m로 심으면 50cm에서 이 척지를 막아야 되잖아요. 끝을.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적심을 활용을 많이 해요. 그 이유도 있고 장점이, 또 적심을 하면은 이 척지 길이가 많이 안 달아나는 것도 있지만 또 적심한 자리에 꽃눈이 생겨요. 제가 20cm에서 적심을 한번 한 자리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적심한 자리가 있죠. 여기 적심을 하면은, 적심이라는 거는 성장점, 요 끝이 성장점이에요. 성장점을 이렇게 없애주는 걸 적심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한 15일 정도 이 새순이 이제 성장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순이 멎어요. 그래서 한 15일 정도 순이 멎은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순이 15일 동안 멎는데 영양분은 계속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영양분이 끝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성장점을 없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영양분이 이런 잎과 잎 사이 이런 데 이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정부 우세성 때문에 척지 끝, 주간 끝으로 영양분이 많이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지를 적심을 했으면은 요 부위가 적심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끝이잖아요. 척지 끝. 그러다 보니까 영양분이 여기에 집중이 돼서 이렇게 꽃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적심한 바로 안쪽 첫 잎이 있는 그 자리에 숨은 자마에서 이렇게 꽃눈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저기에 이제 내년에 이제 사과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꽃눈을 빨리 오게 유발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이 적심이라는 게, 적심을 하면은 저렇게 꽃눈이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밀식을 하다 보면은 이 척지가 50cm, 1m 간격으로 심었을 때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척지가 50cm 이상은 달아나면은 겨울 전정으로 막아줘야 되잖아요. 잘라줘야 되잖아요. 척지 끝을. 그랬을 경우 이 적심을 이제 해서 더 달아나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적심을 하면 15일 동안 멎어 있으면서 이 가지가 튼튼해져요. 이게 목질화가 빨리 돼요. 이게. 그래서 영구적으로 여기에 사과를 뭐 3개라든지 4개 이렇게 착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 척지 하나에.
그러면 이 가지가 너무 약하면은 사과를 착화시켰을 때 너무 땅으로 하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첫 해 심었을 때 20cm 정도 자라면 적심을 한번 해주고, 또 그러면 10월 있다가 멎으면 또 신초가 또 자라요. 그러면 또 20cm 정도 자랐을 때 또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꽃눈이 하나 생길 수도 있고 2개 생길 수도 있고 아예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내년에 이제 요런데 꽃눈이 여기서 순이 나와가지고 다 내년에 생겨서 3년 차에 가위를 착과를 많이 시킬 수가 있어요. 이 가지도 튼튼해지고. 근데 적심을 안 했을 경우는 15일 동안 멎지 않고 계속 자라겠죠. 계속 자라면은 보통 이제 웃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힘이 없어요. 그러고 이 잎과 잎 사이 간격이 점점 멀어져요.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여기서 꽃눈이 생기기 때문에 잎에서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척지 하나당 과일을 착화시킬 수 있는 게 줄어들겠죠. 꽃눈이, 그러니까 이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이 척지 하나에 꽃눈이 10개가 올 수도 있고, 이 간격이 넓으면 5개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리적가를 하면서 한 척지에서 좋은 과일을 몇 개를 착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주면은 여기가 튼튼해지고 여기에 내년에 꽃눈이 이제 새순이 나와서 꽃눈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장점 때문에 이제 적심을 하는데, 적심을 안 하고 내두면 뭐 계속 길어져 가지고 이제 겨울 전정 때 또 막으면 돼요. 식재 거리가 1m 50 저거치 이렇게 되면은 이게 수세가 좋아 가지고, 이게 왜 수세가 척지가 좋냐면은 여기를 막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를 잘라서 접을 붙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분이 위로 못 가고 밑으로 가다 보니까 이 척지 길이가 지금 긴 거예요. 지금 이 밑에도 이거는 한 25cm 정도에서 적심을 한 거예요. 저 안쪽에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적심을 안 하고 제가 좀 늦게 적심을 했어요. 요 자리죠. 적심한 자리가 나무 색깔이 다르죠. 여기 요 부위. 그러니까 또 이렇게 꽃눈이 생겼어요. 그리고 15일 멎었다가 지금 한 10cm 정도 자랐어요. 또 적심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적심을 그래 선호하지 않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됐지 2번까지는 안 해요. 그런데 초밀식 재배 하시는 분들은 20cm에서 한 번 하고 또 20cm가 자라면 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여기 적심을 하니까 여기 꽃눈도 생기고 또 안쪽에도 이렇게 꽃눈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작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작년 가지가 아니라 식재한, 그러니까 전해 나온 가지예요. 올해 나온 가지가 아니에요. 요만큼은 작년에 자란 가지고, 올해는 올해 자란 가지 20cm 정도에 자랐을 때 제가 적심을 해서 올해 생긴 꽃눈은 이렇게 다르잖아요. 약해 보이죠? 작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꽃눈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여기 하나 이렇게 착과가 되겠죠. 2년 차에. 그러고 이제 위에 걸 보면은 위에도 마찬가지로 요 부위까지는, 그러니까 가지가 있었던 가지예요. 작년에 묘목상에서 사올 때. 그런데 요 부위서부터 한 지금 20cm가 자랐어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적심을 10cm 정도 신초가 자랐을 때 이렇게 적심을 했어요. 여기. 그런데 이 가지가 수세가 세잖아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가지가 힘이 세고 수세가 세잖아요. 그러면 꽃눈이 아까 같이 이쁘게 그렇게 멋지 않고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생겨요. 이러면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여기에 이제 뭐 끝에 꽃눈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V자 가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겨울 전정 때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 되겠죠. 요걸 없애도 되고, 이제 식재거리가 초밀식 같은 경우는 이 긴 가지를 전정으로, 겨울 전정으로 없애도 되고, 그 대신 적심을 함으로써 해서 이제 안에 꽃눈이 좋은 게 생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세에 따라서 이게 적심을 한다고 꽃눈이 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적심을 하면은 꽃눈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적심을 해도 꽃눈이 안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수세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나무가 수세가 세잖아요. 그러면 적심을 해도 여기서 막았잖아요. 적심을 하면 여기서 꽃눈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가지가 나와요. 가지가.
그런 거는 이제 좋은 꽃눈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같이 요 부위를 제가 적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도 하나가 나왔고 위에도 하나 나왔고 요 정도 길이면 좋은 결과지죠. 요거는 둘 중에 하나 이제 착과를 시키면 돼요. 그런데 수세가 더 세다 이러면은 빨리 안 먹고 이게 20cm, 30cm 같이 자라는 거예요. 척지하고 끝하고. 그래서 유목 때는 수세가 세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산은 수세가 세면은 꽃눈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만 자라지, 그러니까 적당하다는 그 수세가 적당했을 때 제일 좋은 꽃눈이 생기는 거예요. 적당하게 수세를 관리하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잘 보면서 이제 추비를 하고 해야 돼요. 요 가지접을 제가 했어요. 이것도 시나노 골드인데, 여기 잘라서 주간 끝도 저렇게 시나노 골드로 접을 붙여서 성공했고, 이 가지접도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20cm 이상 지금 자랐네요. 그럼 이 척지는 이제 시나노 골드가 달리고 옆에 있는 척지에는 부사가 달릴 거예요. 수분수 역할도 하고 제가 이제 재미삼아 겸사겸사 해본 거예요. 그래서 식재 거리에 따라서 초밀식 같은 경우는 20cm 자랐을 때 적심을 하고요. 척지가 그 대신 꼭 유인은 해 주셔야 돼요. 수평 유인은. 수평 유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적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척지가 엄청 굵어져요. 그러다 보면 이 척지가 주간을 이어배요. 이 주간 굵기에 3분의 1을 초과한다고요. 그럼 겨울 전정 때 없애야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적심하기 전에 동시에 해도 되고요. 이렇게 이클립이나 이런 걸로 수평 유인을 한 다음에 20cm가 자랐을 때 신초 끝을 이렇게 손톱으로 잘라주면 돼요. 전정 가위 사용하지 말고 손톱으로 요 성장점만 이렇게 똑 띄어내면 돼요. 그러면 20cm 해주면 여기에 꽃눈이 생길 확률이 있고요. 나무가 좀 튼튼해지고요. 그리고 또 20cm가 자라면은 또 적심을 해주고요. 수세가 센 나무들 얘기예요. 수세가 세지 않으면 이렇게 자라지 않아요. 수세가 약하면 20cm, 40cm 척지가 이렇게 자라지 않아요. 수세가 세니까 식재 거리는 옆에 나무하고 너무 간섭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해주는 거죠. 그 대신에 또 방법이 하단하고 중단하고 상단하고 또 달라야 돼요. 이게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되고 항상 1단 척지가 제일 굵어야 되잖아요. 이 1단 척지가 제일 이 척지도 튼튼해야 되고 길이기도 제일 길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삼각형이 되잖아요. 그 위로 가면 갈수록 척지 길이기도 짧아져야 되겠죠. 저 위에 같이 이렇게 삼각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단 척지가 길이기가 너무 짧은데 빨리 유인을 해주면은 이게 안 자라겠죠. 그러니까 유인도 위에는 빨리 유인을 해줘야 되지만 밑에 척지가 짧은 상태에서 유인을 하면 위에 척지가 더 길게 되면은 가분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중단, 상단 상태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해서 유인도 하고 적심도 해야 되겠죠. 항상 밑에가 더 튼튼해야 돼요. 가지가 위로 가면 갈수록 척지 길이기도 짧아야 되고 이 굵기도 더 가늘어야 되고, 그래야지 품질 좋은 이제 과일이 이제 달리는 거예요. 원리가요. 오늘은 적심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5m 이렇게 식재했을 때는 저는 적심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심을 하면 이게 하늘로 신초가 새로 자라면서 하늘로 너무 이렇게 쳐들리더라고요. 그런 게 싫고, 이 굵기가 또 너무 굵어지는 그런 거를 이제 저는 싫어해 가지고, 저는 식재거리가 1.5m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5m만 이 정도 돼도 뭐 그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척지 유인만 잘해주면은 결과지들이 이렇게 잘 오잖아요. 이렇게 척지들이 이래 있으면은 결과지, 이런 좋은 결과지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다 이게 꽃눈이잖아요. 이제 올해 3년차 이제 사과나무입니다. 이게 제가 그러고 어제 저녁에 오후에 염화칼슘을 연면 시비를 했어요. 요 자국이 있죠. 염화칼슘 500리터에 1.5kg를 해가지고 밤에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제 저녁에 비가 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염화칼슘을 쳐줘야지 또 이게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녁 한 7시인가 그 정도 돼서 해 다 떨어진 다음에 그때 이제 염화칼슘을 제가 시비를 했어요. 그래서 1.5m가 된다든지 이 식재거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은 꼭 적심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거 다 적심 안 하고 키운 나무들이에요. 적심을요. 적심을 안 하고 키워도 이렇게 꽃눈이 4년 차에는 너무 많이 오잖아요. 이렇게 다 꽃눈이잖아요. 이게 척지마다 모든 게 다 수평 유인만 해주면. 그래서 초밀식 재배도 저는 선호하지 않고요. 그리고 적심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예, 제가 생각하는 식재거리는 아무리 밀식을 해도 1.2m 이 정도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기술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초밀식을 하면은 더 품질 좋은 사과도 만들 수가 있는데 실력이 안 되는 분이 초밀식을 하면은 그거는 정말 큰 실패를 볼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오늘은 제가 적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